고교학점제는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해서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초중고 교육과정 운영은 법적으로 단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와 교사에게 주어진 교육과정 단위로 편성되었는데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중심으로 학점이 편성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이름처럼 고등학교에서만 실시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기존처럼 단위제로 운영됩니다. 2022학년도에 일반계고, 직업계고 등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도입됩니다. 2022년도에 고등학교에 들어오는 1학년 학생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2년도에는 고1만, 2023년도에는 고1, 2까지, 2024년도에는 고1, 2, 3학년 모두가 적용됩니다. 적용되지 않는 학년은 기존 단위제로 운영되겠죠? 순차 적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교학점제는 무척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큰 부담일 수기 때문이죠. 2022년도에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모든 정책을 한 번에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두어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도입되는 제도라 완벽한 모델로 적용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교학점제의 기본 취지에 맞는 학점제를 2022년에 모든 학교에 도입하고 3년간 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2025년에 온전한 고교학점제를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2022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일부 도입되고 2025년도에 전면 도입된다고 하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희망하는 일부 고등학교가 학점제를 도입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도에 이전까지 법령이 개정되어서 2022년도에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학점제가 도입됩니다. 실제 법령상 어느 학교는 단위제, 어느 학교는 학점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도는 통일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서 배울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의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고교학점제는 고교교육 혁신을 연결됩니다.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와 진학을 고민하고 그 고민과 연결된 교육과정을 구성합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학습 방법뿐만 아니라 학습 내용까지 확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의 실현이라는 본래 교육의 목적을 제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고교학점제는 모든 학생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공통과목을 제외하고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을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와 진학에 맞추어 선택하게 됩니다. 자신의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학점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등 과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진로와 진학에 맞추어 대학 전공이나 계열에 대한 이해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고1 때부터 고민하고 상담받는 등 노력이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둘째, 이제 진급이나 졸업에 수업 일수만이 아니라 성취도, 성적이 반영됩니다. F학점이 생기는 것이죠. 100점 만점 기준으로 40점 이하는 F에 해당됩니다. F학점을 받은 학생은 학년 진급이나 졸업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했지만 F를 받는 경우도 있겠죠. 보충이수 프로그램, 재이수, 대체이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열심히 학과 공부해서 A를 받거나 최소한 E는 받아야 합니다. 셋째, 처음부터 도입되지는 않겠지만 2025년도에는 학교 밖 학습 경험을 학점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사회 연계 고교학점제가 실시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육이 학교 안에서의 교육을 넘어 학교 밖 마을 교육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회학습장을 활용한 다양한 학교 밖 학습 경험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밖 학습 경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을 학교의 경험일 수도 있고, 학생 자치 배움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 간
마을에 있는 혹은 권역에 있는 어떤 행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단일적인 행사가 아니라 단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교육과정과 맞물려 있고 사전에 승인이 된 거면 학교 학습경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물론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학점의 5% 이내에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해 학교는 교육과정을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편성됩니다.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설, 교원 수, 학생의 과목 요구 등이 반영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진로학업 설계입니다. 사실 교육과정 편성보다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과목이 나의 진로학업 설계에 부합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고민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희망 과목을 수강 신청하는 것이죠. 학교에서 여러 차례 수강 신청 달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개설 과목의 수업이 운영되고 평가가 실시되고 학점을 이수하거나 미수하는 경우에는 보충학습 재이수를 받게 되겠지요.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진급하고 졸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강 신청은 1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수차례 사전 수요조사, 실제 수요조사, 수요조사 이후 수강 신청 수정 변경 등 여러 차례 과정을 거쳐서 수강이 확정됩니다. 2학년부터는 선택 과목이 늘어나는 만큼 학생별 시간표에 따라 이동 수업을 하게 됩니다. 블록타임제를 활용해서 집중 수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학생 참여형 수업이 지향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기록되고 학생부 종합전형 자료로 활용됩니다. 지금 상대평가에서 성취평가, 절대평가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미 19년부터 진로선택 과목에 한해서 석차 등급을 내지 않고 A, B, C 등 성취 수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절대평가, 성취평가제가 안착될 것입니다. 교육과정은 교과의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과 180단위,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 204단위를 성적에 관계없이 수업일수 3분의 2만 넘으면 진급과 졸업이 되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192단위로 학점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다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대학의 F학점과 같이 미이수, 40점 이하의 경우에는 보충학습, 재이수, 대체이수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이를 위해서 학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성적과 무관하게 수업일수 3분의 2만 넘으면 졸업이 되었는데요. 학업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어서 수업 일수와 성적이 모두 반영되는 것입니다. 기초, 기본교육이 강조되고 학교의 책임교육이 중요해집니다. 고등학교 1년 동안 특히 1학년 1학기에는요. 진로 학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앞으로 내가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을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당연히 담임 선생님, 진로 선생님, 교과 선생님 그리고 이미 그 경험을 한 선배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과목 전공 안내서를 고등학교 1학년 각 반에 배부했고요. 어떤 과목이 있는지 또 대학에서 전공은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배부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 자료를 활용해서 학교마다 과목 안내서를 별도로 만들기도 합니다. 고교 교육과정 진로진학 모바일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과목, 전공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존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과목 편제를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죠. 학생들이 요구하는 과목을 최대한 개설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과목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교과 특성화 학교를 추진해서 교과 중점 과정을 늘리고 있습니다. 과학 중점, 외국어 중점, 사회교육 중점, 생명과학 보건 융합 중점 등 이름처럼 보다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중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로와 진학에 맞는 중점 과정을 이수하기 바랍니다. 학교 안에서 과목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교사 수, 교실 공간의 한계 등 때문이겠죠. 학교 안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공동교육과정으로 학교 간, 학교 밖에서 선택권을 늘려주고 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추진하고 있는데요. 세종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충남 징검다리 교육과정, 인천 꿈두레 공동교육과정들이 그것입니다. 공동교육과정 수강을 통해 자신의 교육과정을 맞춤형으로 설계해 보세요. 그리고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상당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이 더 확산되고 있기도 하지만 원래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중 하나가 쌍방향 수업의 확대입니다. 공간 제약을 넘어서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을 10분 발휘해서 학습 기회를 넓혀보세요. 사실 진로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이어지기보다 오히려 진로가 바뀌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진로가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어느 것도 하지 않고 탐색만 하는 것보단 다양한 활동을 경험을 통해 그게 내 진로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다가 이게 내 진로가 아님을 알게 된 건 실패한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배움을 얻게 되는 것이겠죠. 자신의 진로 진학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해 진지한 고민인 만큼 여러 경로를 통해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선생님이 주변에 있고요. 대학 박람회, 진학 설명회 등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논의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수시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등 자료를 활용해서 꼼꼼히 살펴보는 것부터 고민을 확장하기 바랍니다. 특히 정시, 수시 대비 모두 해야 하는 학생들인 만큼 학교에서 공부가 진짜 중요합니다.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임하길 권합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에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고등학생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특히 교과에서 활동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고교학점제의 본래 취지에 맞는 것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지금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 2015 개정교육과정이 고교학점제 취지와 상당 부분 일치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것은 지금 학생이 아니라 교육부, 교육청, 학교 교사입니다. 학생들은 본래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추어 다양한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진학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은 누가 제시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고민한 만큼 내실화되고 고도화될 수 있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꿈이 성공적인 진로 진학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